여러분, 노동이사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기관에는요, 노동이사, 쉽게 말하면 근로자 대표가 이사가 돼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니, 노동자만 그 기업의 관련자입니까? 노동이사제를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거,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저는 충격 중에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도 대선 후보도 노동이사제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131곳 이제 노동이사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제 추천이 될 거고요.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노동이사로 들어가게 돼요. 임기는 2년이고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올 연말부터 될 겁니다. 임기가 더 하려고 그러면 1년씩 단임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말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한다. 이 말은 이사회는 모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대표, 노동이사가 참여를 한다면 이것은요, 이사회의 혼란,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사회가 임단협판이 될 겁니다. 아니, 이사회는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임단협으로 맨날 싸울 거라니까요. 맨날 이사회에서. 그럼 아무 결정도 못 내요. 아무 결정도 못 내고요. 맨날 싸울 거예요. 아마 맨날. 이게 지금까지 말입니다, 진짜 근로자 복지, 근로자를 위한 운동, 이렇게 노사운동, 노조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파업을 수시로 하잖아요. 정치파업을.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공기관의 어떤 감시 기능보다가 오히려 말입니다, 노동이사 등들이 해방을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니, 감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물론 감사도 다 낙하산으로 다 꽂아서 문제긴 하죠. 사실 공공기관에. 그렇긴 하지만 노동이사가 들어가서 이사회를 만약에 흔들흔들 한다면 그에 대한 충격 엄청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는 노동이사 도입하는데 문제 없지 않냐,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독일의 예만 들더라도요, 여러분, 일반 이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경영과 관련된 이사회에는요,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전혀 안 들어가요. 감사이사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감사이사회는요,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감사이사회에 노조대표,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서는 노조의 어떤 참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유럽은 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기업 환경도 틀립니다. 그 유럽하고는요. 유럽은요, 웬만하면 정치 파업 안 합니다.
이미 노사 문화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 파업하잖아요. 예,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진짜 웃기고요. 또 하나, 기업과 관련된 게 근로자가 다인가요? 글쎄요. 근로자의 권익을 이사회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기업을 키워주는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기업을 키워주는 사람은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러면 소비자 대표도 이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로자 대표보다가 제가 생각해서 소비자 대표가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아마 소비자 대표가 들어가는 게 어디 그뿐입니까? 기업은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공장을 지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장이 그 지역에 뭐 피해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대표도,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 지역 대표도 이사회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노동이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아마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만 하지만 이게 주요 대기업으로 확장 안 되리라는 보장 없거든요. 민간기업으로 확장 안 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조운동은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예요.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러면 노동이사 한다고 노조공화국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점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인 민간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14.2%. 이것도 많이 늘은 거예요. 14.2%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14.2%지만 여러분 공공 부분의 노조 조직률은 69.3%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은 88.5%입니다. 88.5%.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돼서 노동이사가 돼서 이사회에 참여하면 결국은 노조들의 이익을 대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반에 의해서 여러분 실제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면 민간기관에서는 과반이 얻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로자 대표가 누가 노조원이 될지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공무원은 무조건 노조 대표가 된다는 과반이 넘으니까. 그러면 이사회 가서 이사회를 좌지우지 흔드는 거예요. 막.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공화국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공공 부분에서 노동이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에서는요. 그럼 공무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에 이게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정책회의가 열리든 뭐가 열리든 여기에도 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기에도. 아니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하는 회의에 공무원 노조 대표가 거기 들어가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파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큰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결국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변화가. 이 노동이사제가 되니까 노총이나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다 좋아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목을 매던 일이 한꺼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뭐 만세겠죠. 그렇지만 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싱당했어요.
기업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뭐 기업은 적폐 세력이니까 먹혀들지도 않겠죠. 저는 윤석열 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게 결국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에 그냥 순응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물론 선거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 원칙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텐데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가 나중에 결국 말입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21대 국회 또 하나의 저는 과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분명히 유럽하고 다릅니다. 같이 동일 시선상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안 그래도 우리의 노조 경쟁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요국 노동 손실 일수 2020년이에요. 41.8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우리 경쟁국이라는 일본 0.2밖에 안 됩니다. 0.21. 0.21이에요. 우리는 41.8일이고요. 그러니 앞으로 참 노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게 어쩌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부 부처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기획재정부도 이게 노동조합이 있을 거고 국토교통부도 노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게 만약에 무슨 뭐 이사라고는 없지만 운영위원회 같은데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큰 충격으로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마 공공기관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안 그래도 낙하산들이 가서 노조하고 짬짬이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는 짬짬이 정도가 아니겠네요. 참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 좋겠지만 결국 짬짬이로 작용이 된다면 우리 세금, 혈세들 엄청 날아갈 겁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안타깝네요.